윌리엄 왕자는 켄싱턴 궁의 정원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 앞에서 말이죠. 11살 아들이 왕실 예절을 모두 어기고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쪽지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를 울컥하게 만든 부분은 다이애나의 업적이나 자선활동, 역사적 위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에게 조지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쓴 글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왕실 공식 석상 행사를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날 아침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연설도 마이크도 깜짝 이벤트도 없이 다이애나 왕세자비 서거일을 앞두고 가족들만 조용히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조지, 샬롯, 루이와 함께 입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흰 장미 한 송이씩을 동상 아래에 놓고 1분간 묵념한 후 떠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미 설명했고 궁궐 보좌관이 순서를 확실히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먼저 앞으로 나가고 캐서린 왕세자비가 뒤따르고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통제되고 조용하고 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왕자가 재킷 주머니에서 크림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에는 조지 왕자의 송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전날 밤 애들레이드 코티지에서 조지 왕자가 글을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지 왕자가 꽃과 함께 카드를 동상 아래에 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았을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에게 손자가 쓴 개인적인 편지니까요. 달콤하고 진솔하고 아침 분위기에 딱 맞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편지를 쓰고 켄싱턴 궁에 도착하기 전 그는 그 글을 그냥 묵혀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싶었던 겁니다. 아빠, 제가 먼저 읽어봐도 돼요? 라고 묻자 윌리엄은 곧바로 그건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죠. 이 순간은 감정을 절제해야 했으니까요. 윌리엄은 공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특히 어머니와 관련된 기념일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는 사적인 순간이 얼마나 빨리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망설였고 조지는 그를 바라보며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 관례가 무너졌다. 조지가 아버지에게 반항하거나 도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충분해야 한다는 듯이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는 충분했다. 윌리엄은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조지는 카드를 펼쳤다. 첫 줄은 다이애나의 직함이나 대중적인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이애나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인 적은 없지만 아빠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할머니를 알고 있어요. 윌리엄의 시선은 거의 즉시 아래로 향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주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손자가 할머니와의 연결고리가 오로지 아버지를 통해서만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윌리엄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다이애나를 살아있게 하려고 노력해온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와 샬롯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가 2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다이애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대중이 윌리엄에 대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 왕위, 계승, 서열과 의무, 왕실이라는 제도에만 집중하지만 왕실 안에서는 다이애나가 결코 먼 기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다이애나였고 공식적인 추모 행사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야기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가 그 카드를 읽고 있을 때 그는 카메라 앞에서 슬픔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야기와 추억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정 상황이 떠오를 때 아버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다른 종류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그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종류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조지는 계속 읽었어요. 그는 아버지께서 다이아나가 흔히 간과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이아나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친절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윌리엄의 평정심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은 조지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조지가 아닌 윌리엄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부분에 도달한다. 그는 읽기를 멈춘다. 그는 다이애나의 동상을 똑바로 바라보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대사를 내뱉는다. 아빠가 우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아빠를 제대로 키웠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이게 그 문장이야. 윌리엄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윌리엄은 수십 년 동안 미래의 왕, 후계자, 공인, 그리고 왕실이라는 기관의 역할에 맞춰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비판받고 분석되고 칭찬받고 비난받기도 했죠. 하지만 조지는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윌리엄이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윌리엄이 아마도 여전히 듣고 싶어 하는 유일한 사람인 다이애나에게 그녀가 훌륭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냈고, 그녀가 전해준 가르침이 실제로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극적으로 쓰러지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눈을 감고 턱을 떨구더니 한 손으로 눈 밑을 닦았고 곧이어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의 아들이 어머니의 동상 아래 서서 윌리엄이 아마도 수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나는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조지는 그 질문에 답했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였다. 그게 전부였다. 윌리엄은 얼굴을 돌렸다.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자귀는 그 순간 사라졌다. 계승, 의무, 정원 담장 너머의 모든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평범함 뿐이었다. 한 소년이 자신을 키워준 남자를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샬롯이 먼저 알아챘다. 그녀는 자리를 떠나 조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서서 팔에 손을 살짝 얹었다. 루이도 뒤따라갔다. 그리고 순식간에 정성껏 정돈했던 대형은 사라졌다. 다이아나 여신상 아래 서 있는 3명의 손주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아무도 원래의 질서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 윌리엄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조지를 가로질러 그를 끌어안았다. 샬롯도 더 가까이 다가갔고 루이도 뒤따랐다. 잠시 동안 정돈되어 있던 왕실의 행렬은 아버지가 어머니 동상 아래에서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변해버렸다. 캐서린은 뒤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이상 의례적인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고 거기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원을 떠나기 전 윌리엄은 조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아침 내내 담긴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의 문구나 그것을 읽는 데 필요한 용기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의 표정은 낭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 순서가 흥미로워집니다. 가족은 정원을 떠났습니다. 캐서린은 아이들을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윌리엄은 꽃과 카드 그리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를 느끼며 몇 분 더 그 자리에 남아 홀로 서 있었다. 그때 켄싱턴 궁 정원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 정원사는 다이아애나 기념비를 중심으로 정원을 재설계할 당시의 결정들을 기억할 만큼 오랫동안 그 정원에서 일해왔다. 그리고 그는 조지가 몰랐던 사실을 조용히 지적했다. 조지가 꽃을 고를 때 흰 장미는 정원에 시각적으로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 꽃들은 그곳에서 다이아애나를 추모하는 꽃말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도 없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정원에 이미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바로 그 꽃을 선택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윌리엄이 그날 아침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나중에 엘소프 하우스의 칼스 스펜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스펜서에게 개인적인 방문과 편지, 그리고 조지가 다이애나의 동상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스펜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러다 그는 윌리엄에게 스펜서 가문의 기록 보관소에 있던 다이아애나가 윌리엄의 미래에 대해 사적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너무나 정확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다이아애나는 윌리엄의 미래 자녀들이 단순히 관리받거나 의무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윌리엄은 수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비추어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편지는 그 모든 것을 벗겨내고 훨씬 더 사적인 기준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조지는 이미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스펜서가 다이애나의 모습을 통해 전해준 기억을 통해 윌리엄은 어머니가 한때 바로 이것을 바랐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들이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왕실의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의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안정감을 느끼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 대칭성은 불편할 정도였다. 조지는 아버지를 주신 다이애나에게 감사했다. 다이애나는 한때 윌리엄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아버지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조지는 그 순환을 완성해버렸다. 윌리엄은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가족들의 사적인 방문이 끝난 지 한참 후인 저녁 6시 20분경에 다시 그 정원으로 돌아왔다. 궁전은 훨씬 조용했다. 아이들은 없었다.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남은 것은 조각상과 그 아래 놓인 꽃들, 그리고 조지가 남겨둔 작은 크림색 카드뿐이었다. 윌리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앞이서 그는 아버지로서 아이들 앞에 서서 조지의 말을 들었었다. 이번에는 다이아애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몸을 굽혀 카드를 집어 다시 펼쳤다. 필체는 틀림없이 조지의 것이었다. 어떤 부분은 고르지 않았지만 어떤 부분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그것은 전혀 의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 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지는 알지 못했다. 윌리엄은 조용히 읽었고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조지는 다이애나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명성이나 헤드라인, 왕실 역사에 대한 언급 없이도 그녀의 영향력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는 윌리엄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서 다이애나를 발견했다. 다이애나는 그가 남편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조지가 태어나는 것도 샬롯이 자라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루이스의 웃음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윌리엄이 아버지로서 경험했던 모든 평범한 가족의 순간들은 그에게 있어 대중의 인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을 단 한 사람, 루이스 없이 보내야 했다. 하지만 조지는 그에게 답을 주었다. 다이아에나가 아닌 다음 세대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상실에 대해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그 사람이 떠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일상적인 기억들이 사라진다. 결국 남는 것은 사진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뿐이다. 하지만 조지는 윌리엄에게 이 일이 완전히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이애나는 어쨌든 그를 통해 그들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조지가 계획된 순서를 어긴 이유에 대한 해석도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어린 왕자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다. 조지는 관심을 끌기 위해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정해진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윌리엄이 그를 이끌었다. 더 나아가 윌리엄은 그를 따랐다. 아이들을 다시 부르는 대신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잠시 동안 다이애나의 아들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순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의뢰는 순간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의 의미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 윌리엄은 조지가 전날 밤 접어놓았던 선대로 카드를 접었다. 그는 카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었다. 날씨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흰 장미 아래에 조심스럽게 다시 놓았다. 그리고는 일어섰다. 몇 초 동안 윌리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이애나의 동상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세용명을 기다리는 청중도 그를 올려다보는 아이도 표정을 고정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몇 마디만 했다. 애엄마,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조지가 놓아둔 카드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갔다. 정원은 계획대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 계획은 거의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조지는 말을 했고 샬롯과 루이스는 자리를 옮겼고 윌리엄은 울었다. 가족들은 원래 서 있으면 안 될 곳에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계획대로라면 결코 드러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드러났다. 다이애나는 여전히 그 가족의 일원이었다. 사진 속 모습이나 직함이 아닌 할머니로서. 아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데 몇 년씩 걸리는 것을 조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슬픔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슬픔은 움직이고 사랑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기억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윌리엄은 다이애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품에 안고 모든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족의 의미를 배우는 공간에도 그녀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11살의 조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무게의 근원에 직접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하고 아빠가 짊어진 짐을 알아요.
그리고 아빠가 잃은 사람이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이 그 정원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순간이 슬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에오메오니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까지 미쳤다. 어머니의 사랑은 살아남았고 아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아버지 앞에서 증명해 보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순간을 의례 위반이나 어린 왕자의 무례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조지는 혼란을 일으키려고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규칙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 없었기에 어긴 것입니다. 평생 규칙을 따르는 법을 배워온 윌리엄은 그 점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후 아이들을 다시 부르는 대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아들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순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에오디디언 순간들은 절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옷이 바로 그 카드 중 하나였다. 하얀 장미 아래에 놓인 카드, 공중에 맴도는 글귀들, 그리고 윌리엄은 어쩌면 전에는 완전히 믿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달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어머니의 유산은 동상이나 기념일에만 보존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다이아에나 할머니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정원에서 일어난 일이 완전히 비밀로 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궁궐 안에서도 소문은 퍼져나간다. 공식적인 경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순간들이 조용히 전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이 직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정원사가 동료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야기는 요란스럽지 않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조용히 전해졌고 마침내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조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그 편지를 썼고 다른 누구도 그것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로 한 결정 또한 조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 편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는 의식은 대개 어른들이 계획하고 구조화하고 세심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가 나서서 어른이라면 감히 하지 못했을 만큼 솔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조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획된 것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버지에게 다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선물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정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허락에 가까운 선물이었습니다. 에오미오니를 그리워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을 보며 감동받을 수 있는 권리, 그 정원의 미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들이자 아버지로서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히 남는 이미지입니다. 동상도 꽃도 왕실 가족이 대중 앞에 정돈되게 배치된 모습도 아닙니다. 저녁 햇살 아래 홀로 서서 아들의 글씨를 읽고는 카드를 제자리에 다시 놓는 윌리엄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간직하지도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저 흰 장미 아래의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사적인 선물처럼 놓아둔 것입니다. 정원은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다이아에나의 과거와 그녀의 손주들이 되어가는 모습 사이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윌리엄은 자신이 찾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그를 통해
캐서린을 통해,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어머니를 만난 적은 없지만 어머니를 아는 듯한 11살 소년의 말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그것을 품었던 사람들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새로운 손길을 찾고 새로운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아침, 정성껏 가꾼 정원에서 사랑은 비로소 말할 길을 찾습니다.